안녕하세요. 범죄 피해 관련된 정보를 들려드리는 서포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적 지원 제도 중 심리치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죠. 사람을 만날 때도, 회사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를 겪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겪은 후에 사람들은 피해 경험이 생생하게 재현됨을 느끼거나 공포에 질려서 꼼짝 못하기도 하고 슬픔에 할 말을 잃거나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때론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나 위로가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남겨진 정신적인 충격을 외상이라 부르고 이 외상에 잇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그럼 범죄 피해로 이런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을 때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입어서 치료와 피해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서 하나가 있는데요. 심리상담 서비스는 각 검찰청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각 검찰청과 연계된 기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사비로 심리상담을 다른 곳에서 이미 받으신 경우라면 심의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실제 범죄 피해자를 상담한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급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은 정신건강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고 2급은 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3급은 1급과 2급을 제외하고 정서치료 등의 명목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을 뜻하고 급수별 심리치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치료비 지원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심리치료비는 크게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 서비스로 나눌 수 있고 먼저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치료의 경우는 치료비 실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편에서 살펴본 치료비와 같이 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 피해 한 건에 따른 치료비로 연 1,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해당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심리치료비로서 심리상담 서비스의 지원은 상담 1회기당 심리상담사 급수에 따라 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급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에는 10만원, 2급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에는 7만원, 3급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지난 시간 치료비 지원에서 살펴봤던 공통서류는 동일한 내용이고 어떤 지원을 받던지 간에 최초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들입니다. 심리치료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 서비스로 나눌 수 있고 증빙서류 또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 심리검사지, 상담일지사본 등과 같이 범죄와 심리적 피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먼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제출하실 서류는 치료비 제출 서류와 같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정신과의 경우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신체적 피해처럼 명확하게 몇 주, 며칠 이렇게 진단주수를 결정하기 어려워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든지 수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향후 부정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등으로 표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이 적용된 치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입원 치료를 하신 경우에는 입원 확인서, 또 입원 시 1인에서 3인실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사유가 기재된 상급 병실 사용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리상담을 받으신 경우에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사본, 상담일지 사본, 심리검사를 하셨다면 심리검사 결과지, 비용 청구 내역서 등 서비스 제공의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심리치료 꼭 필요할까요? 악몽을 꾸고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두통도 심해지고 집중도 하기 어려워요. 자꾸 멍해요. 어느 날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사로잡혀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문득문득 사건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너무 괴롭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덜덜 떨려요.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자꾸만 커져요. 등등 그 외에도 호소하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상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잊고 싶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려면 또 그때의 일을 떠올려야 하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상담을 한다고 나아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담 가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물어보기나 하고 저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요. 이런 게 상담인가요?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그 뒤로는 상담을 가지 않았어요. 범죄 유형이 다양하듯이 범죄 피해 양상도 다양합니다. 또 이러한 범죄 피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성향과 기질 또한 다 다르죠. 상담 기법도 다양합니다. 상담사도 다양하죠. 저는 상담에 임하기 전에 몇 가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발적인 참여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혹은 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상담에 참여하셔야 훨씬 효과적인 상담을 이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라는 민감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어느 정도의 신뢰감도 형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와 상담사는 1회기 때 처음 만나게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상담사는 피해자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등 상담에 필요한 정보들을 탐색해야만 하고 피해자 또한 상담사가 나와 잘 맞는지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상담 초기인 1회에서 3회기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앞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상담 회기를 꾹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담은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상담사 변경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담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사라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상담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도 아닙니다. 상담사는 심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유동치는 피해자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피해자가 피해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고 조력해주는 사람이 상담사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를 통해 상담을 하거나 검사를 진행하면 내가 생각해왔던 내 모습과 객관적인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고 힘든 일을 겪은 나를 이해하고 다독여주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은 언제든 원하지 않으면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은 다양합니다. 경찰, 검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등 유관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경제적 지원 중 심리치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범죄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들려드리는 서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